자, 안녕하세요.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틀린 거 모르는 문제만 스킵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번호를 여기에다 적어 놓을 테니까 동영상 스킵하면서 문제 번호 자기가 틀린 거 모르는 것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 뭐 시험 대비 차원에서 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상관이 없고요. 자, 1번. 자, 프린트 2개 남았죠? 3번 물질의 상태 변화. 이 프린트부터 할게요. 1번. 다음 중 상온에서 부피는 일정하지만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물질은, 일단 부피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뭐죠? 고체 아니면 액체죠. 근데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대. 고체는 그릇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액체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보기 중에서 액체만 고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철, 양초, 나프탈렌 다 고체죠. 액체는 에탄올, 3번 에탄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2번은 자, 다음 물질들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산소, 수증기, 이산탄소, 수소, 질소 다 뭐예요? 다 기체죠. 기체니까 기체 성질만 우리가 고르면 되는 거지, 기체 성질이 아닌 걸 고르면 되는 거지. 1번 흐르는 성질이 있다. 그렇죠. 기체랑 액체 둘 다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2번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갖는다. 일정한 모양, 부피를 가지지 않죠. 담는 용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액체랑 기체 모두 다. 그래서 틀린 설명 2번입니다. 3번은 온도에 따라 부피가 많이 변하는 게 기체의 성질 중 하나고, 압력이 달라지면 부피가 많이 변하죠. 그게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냉각시키면 액체, 고체 될 수 있죠. 음고, 액화 되는 게 바로 기체의 성질이죠. 3번 다음 중 물질 상태에 대한 설명을 오르는 것은, 1번 모래는 흐를 수 있으므로 액체이다. 모래 액체입니까? 고체죠. 모래는 흐르긴 하는데 그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는 단단하잖아요. 2번 공기는 흐르는 성질이 있으므로 액체이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죠. 공기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고 무조건 액체가 아니라, 흐르는 성질은 액체, 기체 둘 다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공기는 기체죠. 기체. 스펀지는 공기처럼 쉽게 압축되므로 액체이다. 아니죠. 공기처럼 쉽게, 공기만큼 쉽게 압축되는 건 아니에요. 스펀지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되긴 하지만 공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압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펀지는 액체도 아니죠. 스펀지는 고체죠. 고체. 자, 모래는 4번 모래는 알갱이의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므로 고체이다. 맞죠? 5번 밀가루는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므로 액체이다. 아니죠. 이것도 모래랑 똑같지. 밀가루 하나하나 알갱이는 단단하고 흐르지 않죠. 고체이죠. 고체. 자, 3번의 답은 4번. 이걸 표시해줄까? 자, 4번. 자, 4번에 상온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 물질끼리 짝지은 것은, 자, 단단하다. 이것만 봐도 딱 고체인 거 알아야죠. 액체가 단단합니까? 아니죠. 분자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고 인력이 매우 강한 거, 고체죠. 고체. 그래서 고체인 거 찾으면은 철, 암석 1번밖에 없네요. 이 정도는 다 알죠. 자, 5번. 다음 그림은 물질 상태에 따른 분자 배열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1번 간은 모양과 부피가 모두 일정하다. 맞죠? 일단 가나 다의 상태가 뭡니까? 간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고체겠고, 나는
움직이긴 하지만 다처럼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나가 액체고 더 활발한 다가 기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 가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모두 일정하지요. 2번 나는 분자 운동이 매우 활발함으로, 매우라고 하는 거는 액체 애매하죠. 기체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게다가 그릇에 따라 부피가 변한다. 일단 그릇에 따라 부피가 변한다는 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거는 액체 맞아요. 근데 그릇에 따라 부피는 변하지가 않아요. 액체는 아무리 다른 그릇에 넣더라도 모양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 그 다른 용기에 메스 실린더에 부으면은 그 부피는 똑같잖아. 그래서 2번 틀린 거지. 3번 다 기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맞죠? 압축될 수 있으니까. 4번 나와 다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 맞죠? 5번 분자 사이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기체죠. 기체가 가장 분자 사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6번. 이거 언제 하니 이거다. 6번. 자, 다음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이 기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액체 가는 그 용어를 다 알고 있어야죠. 일단 1번 가.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뭐죠? 승화죠.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둘 다 승화라고 합니다. 자, 냉동실 벽면에 성해가 생긴다. 맞죠? 우리 냉동실에 있는 수증기, 그 기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성해가 생기는 게 바로 기체에서 고체의 승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마찬가지로 승화인데, 추운 겨울 언빨래가 마른다. 겨울철에 언빨래를 마를 때 그게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언빨래, 고체가 수증기로 바로 증발하는 게, 승화하는 게 이번에 이게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다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겨울철 처막 끝에 고드름이 생긴다. 아니죠. 이거는 액체가 고체로 가는 거잖아요. 액체가 응고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 방향이죠. 라겠죠. 라. 그래서 3번은 틀린 거네요. 3번은 틀린 거. 자, 4번 라.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녹은 버터가 굳는다. 맞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찌개 계속 끓이면은 국물이 줄어든다. 맞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그래서 답은 6번에 3번. 7번. 자, 다음 중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래. 1번 냉동실에서 물이 얼었다. 물이 얼은 거는 냉각할 때죠. 가열할 때가 아니라 양초가 녹아 촌농이 되었다. 이게 가열할 때 일어나는 거죠. 고체, 양초가 액체, 촌농이 된 거니까. 3번 추운 날 아침에 서리가 내렸다. 승화죠. 수증기가 얼면서 서리가 된 거죠. 4번 호수 위에 안개가 깔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개라는 게 뭐예요? 안개라는 게 공기 중 수증기가 액화돼가지고 물방울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 물방울이 안개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냉각할 때죠. 이것도. 5번 찬물이 등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 마찬가지로 수증기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냉각할 때죠. 그래서 답은 7번에 2번. 자, 8번. 미리 써놔야겠다. 8번에 3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비컵 위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올려놓고 가열한 후 시계 접시 밑바닥에 맺힌 액체 방울을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묻혔더니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자, 밑줄 짝.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밑줄 그으세요. 자, 이 파란색 염화 코발트가 붉게 변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물이랑 염화 코발트랑 닿으면은 붉은색으로 변해요. 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이랑 만나게 되면은 붉게 변하게 됩니다. 자, 이걸 알면은 쉽게 풀릴 수 있죠. 1번, 비커 속에 물에서 승화가 일어난다. 자, 일반적인 물에서 승화가,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물이 어떻게 승화가 일어납니까? 얼음이 승화가 되겠죠. 그리고 승화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 2번, 시계 접시에 담긴 얼음은 변하지가 않는다. 지금 알코올 램프를 계속 가열하고 있잖아. 가열하면은 언젠가는 얼음이 물이 되겠죠. 3번, 시계 접시의 밑바닥에는 액화가 일어난다. 그쵸?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렇죠. 그림 시력이 참. 자, 여기 비커죠, 비커.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 유리 안 닿게 그물망을 대고, 자, 이 삼다리. 오, 이번엔 좀 잘 그린 것 같아. 기다려봐. 이렇게 알코올 램프. 자, 이렇게 불 떼고 있어요. 물이 여기 있고, 물이 이만큼 담겨 있고, 이 시계 접시 여기에다가 얼음을 댔대. 얼음을 이렇게 두고 이제 가열한 거야. 여기 물이고 물. 자, 이렇게 가열했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물을 가열했고, 일단 이 문제에서 설명한 대로 보자면은 이 물을 가열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시계 접시 밑에다가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댔더니 붉게 변했다고 했잖아. 그 뜻은 뭐라고 했지? 물이 있다는 거야, 물. 여기에 물이 있다는 거야. 이 염화 코발트를 여기다 댔더니 붉게 물 들었다는 거는 이 시계 접시 밑바닥에 물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물이 어디에서 왔을까? 자, 물은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 점프했나? 물이 기화를 해가지고 먼저 수증기가 된 다음에 이 수증기가 이 얼음이 담긴 접시에 만나는 순간 이게 액화가 된 거지, 액화. 왜 액화가 돼? 얘가 차가우니까 이 뜨거운 수증기가 차가운 이 시계 접시랑 만나는 순간 이 물이 맺힌 거야, 여기 밑바닥에. 이해돼요? 자, 그래서 3번, 시계 접시 밑바닥에서는 액화가 일어났다. 맞는 말이죠. 먼저 기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뜨거운 수증기가 차가운 접시랑 만나면서 이 부분에 액화가 일어난 거야. 자, 4번, 시계 접시 밑바닥에 맺힌 액체 방울은 물이 아니다. 물이죠.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물든 거는 물이라는 증거니까. 자, 5번, 비커 속에서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물의 성질을 잃는다. 아니죠. 이 상태 변화, 물에서 수증기로 갔다가 다시 물로 됐잖아요. 그쵸? 이 염화 코발트 종이를 여기 댔는데 이 붉게 물 들었다는 거는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염화 코발트 종이를 여기에다가 대도 붉게 물 들겠죠. 여기에다가 대도 붉게 물 들었다는 거는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붉게 물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물의 성질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자, 8번에 3번. 자, 9번. 자, 9번. 자, 물질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뜨거운 라면을 먹으면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것과 감기가 있는 상태 변화, 기호 이름을 바르게 적힌 것은 라면을 먹을 때
이 안경에 김이 딱 서리는 거 경험해봤죠? 추운 겨울날 실내에 갑자기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김이 서리죠. 왜 그런가? 이 수증기, 이 실내에 있는 수증기 또는 라면을 먹으면서 그 라면 국물에서 기화한 그 수증기가 이 차가운 이 안경에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지? 판소라? 어떻게 돼? 그 수증기가 차가운 안경에 만나는 순간 액화가 되면서 우리가 서리래 그 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액화를 찾으면 돼요. 액화가 뭐예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D죠. D. 4번. 9번에 4번. 9번에 4번. 자, 10번. 10번에 1번이에요. 1번. 자,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만들어진다. 고드름이 어떻게 생성돼? 액체에서 고체로 얼죠. 그래서 응고를 선택하면 응고의 예를 고르면 돼요. 1번 양초의 촌농이 흘러내리다가 굳었다. 이게 바로 응고죠. 응고. 2번 젖은 머리카락을 헤어드라이로 말린다. 자, 기화죠. 액체에서 기체.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이 점점 줄어든다. 이것도 기화죠. 증발하는 거니까.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린다. 뭡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니까 융해죠. 융해. 자, 5번. 영하의 날씨에도 그늘진 곳에 쌓여있던 눈의 양이 줄어든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자, 이거는 승화예요. 승화. 왜? 자, 눈의 양이 줄어든다. 근데 영하의 날씨라고 하잖아요. 영하의 날씨는 눈이 안 녹죠. 눈이 액체로 물이 안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의 양이 없어진다는 거는 바로 눈에서 수증기로 변했다는 거예요. 승화죠, 승화. 그래서 10번에 답은 1번. 11번. 11번에 3번. 자, 11번은, 자, 1번. 햇볕에 널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햇볕에 널어놓은 빨래가 말랐다. 자, 액체에서 기체, 기화죠. 상태 변화 맞죠? 풀잎에 이슬이 맺혔다. 자,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된 거죠. 상태 변화 맞죠? 3번.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들었다. 자, 이거는 상태 변화가 아니죠. 소금이 녹아 소금물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뭐예요? 용해죠. 용해는 상태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소금이 그냥 소금물이 된 거예요. 자, 4번. 겨울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응고죠. 응고. 상태 변화 맞고. 5번. 주스가 들어있는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 액화죠. 기체가 액체로 된 거니까. 답은 3번. 12번. 12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고체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얼음이 들어있는 시계 접시 올려놓고 가열을 하였다. 이것도 그림을 그릴까요? 그려야 되나? 그려보죠. 자, 이렇게 크게 비커를 그리고, 자, 이 그물망을 위에 덧댄 다음에 이 산발이를 그리고 알콜 램프 불 뗐어. 여기 똑같이 시계 접시. 이거 그 얼음 접시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다가 얼음 자, 얼음을 두고 여기가 고체 아이오딘이래. 고체 아이오딘.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아이오딘이 아니라 사실
발음을 제대로 한 아이오다인인데 아무튼 자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얼음이 들어있는 시계를 올려놓고 가열하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문제 보기 전에 어떻게 될까? 이 고체 아이오딘 자 제일 거의 첫 수업 그쯤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 같은데 승화성 물질 우리가 알아둬야 할 승화성 물질이 뭐 있냐? 자 아이오딘 물질 아이오딘도 뭐 있었죠? 아이오딘이랑 나프탈렌 있었죠. 나프탈렌은 다른 말로 존미약이죠. 존미약을 몰라가지고 틀렸 학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승화성 물질 이 뜻은 N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만나는 거 아니야.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그럼 가열했을 때 고체 아이오딘이 바로 기체로 날아가겠죠.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 차가운 얼음 접시를 만나는 순간 이 고체 아이오딘은 다시 고체가 됩니다. 어디에? 이 얼음 접시 밑바닥에. 이 밑바닥에 다시 고체 아이오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로 수증기 됐다가 기체가 됐다가 다시 고체가 되는 거야. 자, 위 실험에서 일어난 상태 변화와 관계없는 것은 자, 이 실험에서 상태 변화가 여기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승화죠. 승화. 마찬가지로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것도 용어는 똑같죠. 승화. 이거랑 관계가 없는 걸 찾는 거야. 자, 1번 냉동실 벽면에 성해가 생긴다. 이거 승화죠. 수증기가 갑자기 그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고체인 성해가 되는 거니까. 2번 냉동실에 들어있던 얼음이 작아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동실은 영하잖아. 영하에서 액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얼음이 작아지는 것은 얼음이 바로 수증기로 되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3번 마개를 열어둔 아세톤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이거는 기화죠. 액체 상태인 아세톤이 기화돼서 날아가는 거. 4번 영하의 날씨에도 그늘진 곳에 쌓였던 눈의 양이 줄어든다. 자, 영하의 날씨니까 눈이 녹아서 물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영하의 날씨에 그 뜻은 눈이 바로 수증기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승화. 5번 라면에 야채 스프나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 때 진공 동결 건조법을 이용한다. 자, 이걸 몰라서 혹시 틀린 학생이 있을 텐데 자, 이거는 승화를 이용한 건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 스프, 라면에 그 건더기 스프 있잖아.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그거를 일단 수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제거하느냐? 이걸 승화의 방법으로 제거를 수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야채 건더기가 상하지 않고 우리가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채 스프를 건더기 스프를 먼저 얼려줘. 얼린 다음에 건더기 스프. 자, 이거를 압력을 낮춰가지고 약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진공 상태. 그러면은 이 진공 상태에 있던 건더기 스프가 바로 승화가 일어나요. 승화가 일어나서 말린 건더기 스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공 동결 건조법.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오나? 얼린 건더기 스프를 승화의 방법으로 말린 건더기 스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진공 동결 건조법. 왜 이렇게 하냐? 그래야지 건더기 스프 다시 녹였을 때 그 본연의 그 식감과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대. 그죠? 13번. 으야. 13번. 다음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축축한 땅바닥에 잘 닦은 유리 그릇을 엎어 놓았더니
그릇 안쪽이 뿌옇게 흐려졌다. 자, 이거는 안개가 생성되는 원리랑 비슷하죠. 축축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축축한 여기 막 물기가 있어. 이 땅바닥에 물기가 있어. 축축한 땅바닥에 잘 닦은 유리그릇을 이제 여기다가 엎어 넣었대지. 이렇게 하면은 엎어 놓은 게 아니잖아. 엎어 놓았대. 엎어 놓은 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엎어 놓았대. 이렇게 엎어 놓았대. 이 축축한 땅바닥에 그릇을 엎어 놓았대. 엎어 놨는데 그릇 안쪽이 뿌옇게 흐려졌대. 이거 어떻게 할게? 뭐 투명한 그릇이었나 보지. 그래서 이게 뿌옇게 흐려졌대. 왜 뿌옇게 흐려졌을까? 뭡니까? 왜 뿌옇게 흐려졌지? 축축한 땅바닥에, 일단 축축한 땅바닥이면은 여기에 좀 습기가 있겠지. 이 습기가 뿌옇게 흐려진 거는 그 물방울이 된 거죠. 작은 물방울, 안개처럼. 그래서 수증기에서 축축한 땅바닥이 그 주변에 수증기가 있겠죠. 그 수증기가 그 물방울, 작은 물방울, 이게 바로 뿌옇게 흐려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뿌옇게 흐려진. 자, 안개의 원리랑 똑같아요. 안개가 뿌연 이유가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요. 수증기는 안 보여. 우리가 그 김 나는 거, 이렇게 우리 끓일 때 주전자에서 나오는 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수증기가 아니라 작은 물방울이에요. 작은 물방울. 그런 작은 물방울이 우리 눈에는 안개처럼 보이는 거고, 그렇게 뿌옇게 흐려진 거, 이거가 바로 작은 물방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형태 변화는 수증기에서 작은 물방울, 액화죠. 액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알겠죠? 자, 14번의 답은 3번이에요. 3번. 왜 3번? 자, 다음은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실험이다. 자,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비커에 물을 부은 후 변화를 관찰한대.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비커에 에탄올을 부은 후 변화를 관찰한대.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많이 틀렸을 텐데, 자, 일단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단지 물이랑 에탄올만 바뀐 거죠. 자, 일단 물 넣었을 때는 뭐가 변화가 다를까? 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 비커가 있고, 여기에는 물이 들어있고, 여기에 드라이 아이스 두 개만 그릴게. 자, 여기다가 이제 물 부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좀 튀어나오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은 거죠. 이렇게. 잘 그린 것 같아. 자, 여기도 그려봅시다. 여기에 드라이 아이스, 여기에다가 똑같이 그려보자. 자, 됐죠? 그래서 이거는 드라이 아이스, 이거는 에탄올 물. 자, 여기 봅시다. 자, 드라이 아이스를 물에다 넣고, 여기는 에탄올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자, 이 드라이 아이스가 엄청 차갑잖아. 그치? 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점이
마이너스 78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78. 이 승화점이. 그래서 이 마이너스 78 될 때까지 이 물이랑 에탄올은 계속 냉각이 될 거예요. 냉각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물이 마이너스 78이 될까? 이 물이? 이건 물이잖아. 물이 마이너스 78이 안 되죠. 왜? 물은 0도씨에서 얼음물로 변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드라이아이스를 넣었다고 해도 이 물이 다 얼음으로 변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물이 0도 이하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에탄올은 이게 끓는 점이 더 낮아요. 그래서 어느 점이 더 낮아요. 어느 점이 더 낮아가지고 0도씨보다 마이너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점이 한 뭐 2, 30도 될 거예요. 2, 30도, 마이너스 30에서 2, 30도 확실하진 않아요. 아무튼 물보다는 어느 점이 낮다. 그 뜻은 뭐냐? 이 드라이아이스를 넣었을 때 이 에탄올, 이 액체 에탄올의 온도는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 에탄올의 녹는 점, 어느 점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물이 어느 점이 0도니까 이 액체 물은 0도씨까지 밖에 못 내려가고, 에탄올은 어느 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왜냐? 이 상태까지 마이너스 뭐 15도, 마이너스 10도 이 상태에서도 액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에탄올은. 얘는 마이너스 15도가 될 수가 없죠. 왜냐? 물은 마이너스 15도가 안 되죠. 얼음이 돼야지 마이너스 15도가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이 두 비커는 온도 차이가 나요. 얘는 최대로 0도씨밖에 못 내려가고 얘는 최대로 마이너스 20도, 30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자, 그 차이를 알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가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기포가 발생한다. 맞죠? 드라이아이스 넣으면은 한번 보신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라이아이스 물에 넣으면은 기포처럼 발생을 해요. 왜냐? 승화하니까 이거 기포 발생하는 거잖아. 당연한 거죠. 비커 주변에 흰 안개가 생긴다. 자, 비커 주변에 흰 안개가 생기죠. 그쵸? 비커 주변에 흰 안개가, 왜냐하면은 이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여기가 주변의 온도가 낮을 거 아니에요. 이 주변의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흰 안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3번, 가에서 비커 주변에 생긴 흰 안개는 이산화탄소 기체이다. 아니죠? 그거 설명했었는데,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해가지고 흰 기체는, 이건 이산화탄소 기체가 아니라 수증기죠. 수증기. 이 차가운 주변의 온도 때문에 응결하는 거죠. 물방울로. 수증기였던 게 물방울로 응결해서 안개처럼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주변에 차가우니까 물방울로 응결해서 이 주변이 흰 안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3번,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수증기. 그래서 틀린 거. 자, 4번, 나에서 에탄올이 끓는 것처럼 기포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승화하니까 기포가 발생을 하고요. 나에서 비커 표면에 흰색 고체 물질이 생긴다. 그쵸? 표면에 흰색 고체 물질, 이거는 얼음이에요. 얼음이 생성이 돼. 하지만 여기에서는 얼음이 생성이 안 돼요. 자, 이 차이점이 중요한데, 자, 왜 여기에서는 얼음이 생성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얼음이 생성될까? 자, 이 비커는 온도가 아까 말했듯이 거의 마이너스 20도예요. 마이너스 20도로 이 비커가 얼려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승화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고체 얼음으로 승화되는 현상을 에탄올 비커에서 볼 수가 있고, 물은
아무리 냉각시켜봤자 0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0도. 0도에서는 이 승화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0도 비커는 이 성에 뭐 이런 서리 같은 이런 얼음이 생성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14번에 3번. 알겠습니까? 네. 자, 15번. (15번의) 답은 5번. 자, 다음 그림 물질의 상태 변화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 초겨울에 서리가 내린다. 자, A가 뭡니까? 지금 액체에서 고체로 음고가 된 거죠. 음고. 자, 서리는 승화죠. 틀렸네요. B. 이거는 융해죠. 고체에서 액체. 하지만 여기에서 예시를 든 건 머리카락을 헤어드라이로 말린다. 기화죠. C. C는 뭡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된 거네요. 근데 드라이 아이스 승화죠. 틀렸어요. D.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된 거네요. 근데 버터가 녹는 거 고체에서 액체. 융해죠. 틀렸네요. 자, 5번. 옷장 속에 넣어둔 나프탈렌이 작아진다. 승화. F를 보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승화 맞네. 그래서 답은 5번. 자, 16번. 16번의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량의 아세톤을 넣은 비닐 주머니를 뜨거운 물이 든 수조에 넣었더니 비닐 주머니가 부풀어 올랐다. 이거 우리 실험을 했죠. 헤어드라이기 말리면서. 1번. 아세톤 분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개수는 똑같은데 분자의 운동이 느려질까요? 빨라지죠. 아세톤의 질량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분자 사이 인력이 커지지 않죠. 더 멀어지니까 인력이 더 약해지겠죠. 5번. 아세톤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더 멀어지죠. 기체가 되니까. 기체에서 더 멀어지겠죠. 17번. 17번에 5번이죠. 자, 상태 변화된 부피 변화가 가장 큰 경우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게 부피 변화가 가장 크겠죠. 승화를 찾으시면 돼요. 1번은 뭐예요? 융해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 흘러내리던 초록이 굳는 거. 음고. 초콜릿이 녹아서 손에 묻는 거. 녹아서 손에 묻는 거. 음고죠. 음고. 액체 초콜릿이 손에 묻는 거니 묻어서 굳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4번. 고깃국을 식히면 기름이 굳는다. 액체에서 고체. 음고. 자, 승화. 나프탈렌 작아진다. 승화. 5번입니다. 18번. 18번의 답은 5번. 자, 다음 그림은 고체 양초 조각을 녹인 후 액체 양초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하고 액체 양초를 다시 식힌 후 고체 양초의 부피의 질량을 측정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질량은 똑같겠죠. 액체든 고체든 상태만 변한 거니까 질량은 똑같지만 부피는 어떻게 돼요? 액체랑 고체, 액체가 고체로 갈 때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작아지죠. 부피가 작아집니다. 뭘 예외하고? 물 빼고. 물은 고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가 오히려 더 커지죠. 육각형 모양의 결정 구조 때문에. 자, 1번.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분자의 성질이 변한다. 아니죠. 분자의 성질은 똑같아요. 물이든 얼음이든 수증기든 맛을 보면 물만 납니다. 2번. 고체가 액체보다 분자 사이 거리가 작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분자 사이 인력은 변하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양초 분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분자의 크기가
절대로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분자의 개수, 분자의 모양, 크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5번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도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 거겠죠. 답은 5번. 19번. 자, 19번에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데 달라지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래. 물질의 부피 변하죠. 고체, 액체, 기체 변할 때마다 부피가 변합니다.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가 않고요. 분자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분자의 배열은 고체가 규칙적이었다가 액체가 좀 느슨해지고 기체가 완전 활발하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분자의 배열은 변하죠. 물질의 성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이든 수증기든 얼음이든 성질은 똑같아요. 비율,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달라지죠. 기체가 되면.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미음. 달라지지 않는 거. 20번. 20번에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그림은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자 배열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은 일단 가가 액체가 되겠죠. 나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고체, 다는 기체. 나로 나타낼 수 있는 상태 변화에 예로 오는 것은 액체에서 고체, 응고네, 응고. 마그마 액체죠, 액체. 액체에서 화성암, 돌멩이 되는 거잖아. 고체, 응고. 맞네요. 1번. 2번, 어항 속의 물이 점점 줄어든다. 기화죠. 천원메이트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는다. 융해. 서리가 내린다. 승화. 물방울이 맺힌다. 액화. 기체에서 물방울로. 자, 21번에 2번, 4번, 2, 4.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고 입구에 묵은 놓아두었다. 자, 승화겠죠. 승화. 자, 옳지 않은 거. 1번, 비닐 주머니가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 오르겠죠. 승화하니까. 기체가 되니까. 비닐 주머니 질량이 증가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측정해보면 질량이 증가해. 왜 증가할까? 사실 그 주변의 공기를 다 차단한 상태에서 비닐 주머니의 질량을 측정하면은 질량이 변하지가 않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상온에서 이 저울계 있죠, 저울계. 이 저울계에 어떻게 표현하나, 저울계. 이렇게 이 저울에 여기에 비닐봉지에 이 드라이아이스를 넣잖아요. 자, 이때 승화를 할 때 사실 이 주변이 엄청 차가워져가지고 이 비닐봉지 바깥에 표면에 뭐가 생겨? 물방울이 생긴단 말이야. 왜냐면 수증기가 이 차가운 비닐봉지랑 만나면서 이 수증기가 액체로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맺혀있지 않았던 비닐봉지가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니까 질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한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다 차단하고 여기 공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한 거죠. 그러면 질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점점 승화하면서 이산화탄소 분자의 크기가 커진다. 분자의 개수, 모양, 크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5번 이산화탄소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가 않겠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그냥 분자 사이의 거리만 멀어질 뿐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23번. 잠깐만. 그렇지. 23번. 2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 과정을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왼쪽 그림이 고체, 오른쪽 그림이 액체인 것 같아. 액체이네. 고체와 액체 사이 변화니까. 자, 1번 상태 변화. 자, A는 융해고 B가 음고죠. 틀렸고, 분자 운동. A가 더 빨라지겠죠. 틀렸고, 3번 분자 사이 인력이 A가 더 약해지겠죠.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4번 부피 변화가 있겠죠. A가 더 분자 사이 거리가 머니까 더 부피를 많이 차지하겠죠. 5번 질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음고됐든 융해됐든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24번) 자, 오른쪽 그림은 비커에 물을 넣고 올린 모습과 액체 양초를 넣고 굳혔을 때의 모습이다. 이 실험 결과 물과 양초에 응고될 때의 부피 변화. 자, 모든 물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부피가 작아져요. 근데 물 빼고는, 물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할 때 오히려 부피가 커져요. 자, 이걸 알아두시고 1번 모든 물질은 응고되면서 부피가 증가한다. 일단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응고되면서 부피가 증가한다. 아니죠. 대부분의 물질은 응고되면서 부피가 작아지잖아. 모든 물질은 응고되면서 부피가 감소한다. 물은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모든 물질은 응고되어도 부피가 변하지 않죠. 아니죠. 부피가 변합니다. 4번 물이 응고될 때는 부피가 증가하고 양초가 응고될 때는 부피가 감소한다. 이게 답이네. 자, 24번의 답은 4번.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물의 상태 변화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부피가 증가하는 상태의 변화를 바르게 딱 지은 것은 자, 주의해야 될 게 물이요. 이게 물은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오히려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가 라죠. 라고,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가,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다. 그래서 가, 다, 라가 부피가 증가하는 상태 변화. 자, 여기까지 다 풀었고 열심히 우리 공부해서 문제풀이 해줘요. 문제풀이 한번 잘 꼼꼼히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수업 시간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또 알려줄 테니까 우리 파이팅하고 우리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